자, 오늘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고소장에 이런 말 절대 쓰였으면 안 된다. 그거는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추측성 발언.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한 걸로 예상되는지, 추측되는지 이런 발언들은 최대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에 이런 말은 절대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소장을 쓸 때요,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의 고민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보존 신청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증거보존 신청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쳤고, 혹은 나한테 횡령을 저질렀고 배임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그런 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 사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자랑 원금을 지급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사업에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개인이 임의로 소비를 해버린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건지, 아니면 나한테는 분명히 자기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한 건지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의 계좌 확인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1억 원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고소인들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말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추측성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소장에 그런 말들이 쓰여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이런 이유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요, 지금 이미 빚이 많아요. 다른 사람도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저한테 빌려간 돈도 자기 마음대로 썼을 겁니다. 이런 류의 추측성 발언들, 혹은 제가 상대방한테 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은 차를 샀습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은 갑자기 집을 샀습니다. 제가 빌려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차를 샀을 겁니다. 분명히 집을 샀을 겁니다. 이런 류의 추측성 내용들의 경우에는 고소장에서 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분명히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정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수사 요청 사항에다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용도사기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방이 나한테 1억을 빌려갔습니다. 분명히 본인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빌려가서 자기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 같고, 혹은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소장 내용에 본문에 너무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면요, 수사관은 뭐라고 생각하냐?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용도사기로 고소한 거구나. 두 번째, 이거 고소장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추측에 의해 작성이 됐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추측성 고소장이구나 라는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혐의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자체는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용도를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1억 원을 대여금을 실제로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를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말만 잘 둘러대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1억 원 실제로 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갚지 못하고 있는 걸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경찰관은 아주 간단하게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게 뭐가 하나 더 있죠?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이 사람이 1억 원을 빌려간 다음에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용금 사기를 고소를 하면서 추측성으로 고소를 하면은 경찰관은 실제 그 용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것들은 전혀 수사를 해주지 않고, 변제 능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혹은 그 용도조차도 상대방이 계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을 섞어서 제출하면은 제대로 살펴봐 주지도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고소장에 이런 말 절대 쓰였으면 안 된다. 그거는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추측성 발언.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한 걸로 예상되는지, 추측되는지 이런 발언들은 최대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쓰면 경찰관은 이거 기본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네. 고소인이 그냥 추측에 의해서 고소장을 썼구나. 그러면은 크게 수사해보지 않아도 무혐의 처분할 수 있겠네. 라고 접근하는 게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의심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분명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라고 추측을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의심이 되는 행동들은 수사 요청 사항에 수사관님 현재 이러이런 것으로 의심이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달라 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